오늘은 유 원장님께 리프팅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원장님 요즘 30대도 이마 리프팅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30대도 하지만 20대도 리프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리프팅 수술은 할머니들이 하는 수술을 알고 있었는데 20대가 이마 리프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뻐지려고? 예뻐지려고? 우리가 눈 수술을 생각하는 이유가 참 다양해요. 쌍꺼풀을 만들거나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약할 때, 그럴 때는 눈꺼풀 수술을 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눈알이 아니고 눈꺼풀. 근데 눈이 답답해 보이거나 남자처럼 처지고 눈두덩이가 뚱뚱해 보일 때, 그때는 눈꺼풀 수술로는 별로 효과를 못 봐요. 눈꺼풀의 문제가 아니고 눈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래 눈두덩이에 피부가 묻혀서 그래서 답답해 보이는 거죠. 이때 쌍꺼풀이나 안검하수를 하면 인상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남자처럼 보이고 환한 느낌, 또 더군다나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피부를 잘라내면 흉터도 많이 남고 그래요. 아, 그러면 눈썹이 내려온 경우는 눈썹을 올려줘야 예뻐진다는 말이군요. 근데 그게 20대에도 생기나요? 그쵸. 우리 아시아인들이 선천적으로 눈썹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뼈의 성장이 끝나고 나서 10대 후반이 된 이후에는 이마 거성술을 할 수가 있어요. 를 올려야 눈이 가볍고 날씬해지고 여성스럽게 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 수술하신 경우를 보면 왜 흉터가 안 보여요? 그게 눈썹이 내려간 경우에 눈썹 바로 위를 절개를 하면 제가 해도 흉터가 남아요. 그것도 눈에 아주 잘 띄고. 근데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 콧대를 높이려고 콧대를 절개하지는 않아요. 흉터가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 속에 코털 사이를 절개를 해서 콧대를 높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썹을 높일 때도 눈썹 바로 위에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가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머리카락 사이에 절개를 조금씩 해서 그래서 눈썹을 올리게 되는 거죠. 수술하고 회복 시간도 짧겠네요. 네, 두께 절개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헤어스타일로 절개선을 가릴 수도 있고 붓기도 쌍꺼풀보다 훨씬 적고, 근데 다만 회복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머리의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거기는 한데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회복 기간은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주의사항은 있나요?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절개 부위에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3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요. 근데 이왕이면 안 빠지는 게 좋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절개선 부위에 연고를 좀 발라준다던가, 그리고 수술하고 부위를 세게 머리 감지 않는 거, 톡톡톡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머리를 감아주는 거, 그리고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넘어서 하는 게 좋겠죠. 원장님이 우리 병원에서 리프팅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시경에 좀 많이 접해본 의사가 지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가 눈썹을 꽉 붙잡고 있는 유진대들이든가 아니면 미간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근육들,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별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장비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도 최신식의 완전 고화질의 내시경도 쓰기도 하고, 또 엔도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리프팅된 이마가 다시 떨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엔도타인이라는 장비를 써요. 이게 좀 고가이기는 한데 한 번 수술하고 나면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보죠. 엔도타인 이마 리프팅은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제 경험상 10년이 지나도 수술 전만큼 내려오지는 않아요. 근데 수술을 제대로 잘 한 경우에 아무리 좋은 칼을 써도 제가 한 요리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도타인이 되게 좋은 장비일 뿐이지
의사의 실력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뭐 10년이 지나도 또래 친구들보다 10년이 어린 느낌, 친구들보다 나는 10살은 젊어 보이는 느낌, 그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마 리프팅이랑 쌍꺼풀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마 리프팅을 하더라도 눈꺼풀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뭐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눈꺼풀 피부만 늘어진 그런 경우에는 눈썹 밑에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원장님, 아까 눈썹에는 절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눈썹을 높일 때도 눈썹 바로 위에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가 너무 보기가 싫어요. 아,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눈썹을 당겨 올리려면 눈썹 위를 절개해야 돼요. 눈썹 위를 절개하면 이거는 흉터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눈썹 밑으로 늘어진 피부만 잘라내면 그건 흉터가 문제되지 않아요. 아, 눈썹 위는 아니고 아래를 절개하면 괜찮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쌍꺼풀은 매몰법은 괜찮은데 절개법을 하는 경우에 수술받는 입장에서 좀 괴로운 시간이 꽤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눈을 감는 근육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눈을 감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와요. 마비가 오게 되면 눈이 잘 안 감기고, 특히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이 불편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먼지가 들어간 느낌, 그 느낌을 2-3달 정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예뻐지기 어렵네요. 그게 절개법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고 나서 사실 앞트임이나 매몰법만 같이 시행을 하면 충분히 예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쌍꺼풀이 뭐 많이 풀리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이미 절개법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개법 재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3달 정도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지고 2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개법으로 안검하수랑 지방 빼고 앞뒤 트임하는 거랑 이마 거상하고 매몰법이랑 앞뒤 트임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마 거상을 되게 아주 큰 수술, 무서운 수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수술 시간은 제 기준으로는 한 40분 정도면 충분하고, 절개법보다 그렇게 보면 짧죠. 뭐 시간만 따지면 이마 거상 부분이 절개법보다는 오히려 더 빠른 수술이니까 그렇게 큰 수술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게 걸리고 인상도 어려지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수술한 흔적도 안 남고, 그러니까 이마 거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수술이 이마 거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절개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 절개법으로 인해서 흉터가 많이 있는 경우, 유착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쌍꺼풀을 줄이거나 안검하수 교정량이 많을 때는 절개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